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마다 추리닝을 입고 나타나는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660만 건의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70만 건의 일자리 감소,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방향대로, 미국이 흘러가는 대로 증시가 따라가기 때문이죠. 자,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토마스 리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국은 토요일 아침이죠? 네네. 예, 볼드모트의 공격 속에 건강하신 거죠? 네, 아직 저는 건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선생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요일이죠?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660만 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이 정도 해고자라면 향후 실업률이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그날 오히려 다우지수 50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에 합의했다는 일종의 뻥카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효과로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660만 건이면 어마어마한 그 해고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660만 개.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고요. 오히려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게 660만 개 하면 엄청난 숫자지만은 사실 그 미국의 그 실업수당 청구하는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웬만큼 기업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업됐을 때 실업수당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실업수당 청구하기가 미국 토박이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할 수 있지만은 이 마이너리티 영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실업수당 청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걸 싫어해요.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를.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아직 실업수당 충분히 많이 접수를 안 했다라고 보고요.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 그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아주 소규모의 거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포함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어쨌거나 시장에서 이미 예상해갖고 시장에 반영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 감산, 이것은 진짜 반짝 효과, 상당히 증시가 오랫동안 바라던 그런 큰 뉴스였죠. 그래서 저는 그 반짝 효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목요일에는 됐다 이랬다가 금요일 낮에는 뻥카였다 이런 얘기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금요일에도 유가는 거의 15%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70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는 또 유가가 15% 가까이 상승했지만 이 고용지표를 이후로 또 하락했어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 발표했던 거는 만틀리 3월달 언임플로이먼트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인데 3월 초에는 대량 실업 사태가 안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금요일에 발표된 난펀 페이롤에서는
충분히 최근에 3월 중순 이후에 생겼던 대량 실업 사태가 반영이 안 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작 70만 개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데이터, 그 앞으로의 흐름 예상, 이런 걸 보고 이제 시장은 해석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에 이제 트윗으로 이제 사우디 러시아 감산 합의 이런 걸 했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사우디에서나 러시아 쪽에서 우리 그렇게 동의해 준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장되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번째 날에는 원유 가격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 이것은 그 남판 페롤에서 나타난 앞으로의 전개 방향, 이런 이 원유 이외의 그 나머지 환경들이 압도적으로 나빴다. 그래서 시장을 짓눌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설명은 되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원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WTI 기준 원유 가격은 정확하게 이틀 동안 9달러가 올라서 29달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연초의 평균 가격인 40달러, 50달러 선에는 한참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원유 가격의 방향, 이 오펙 회의를 하겠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쇼커버링이 상당 부분 나온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유가는 좀 올라가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WTI 기준 29달러, 이 정도는 적정한 가격, 현재 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적으로 볼 때, 적정한 가격까지 올라왔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에 조금 미적거리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 자기들만 감산할 수 없다. 이 감산에 미국 쉘 업체들이 동참하는 조건 하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3개국의 감산 목표는 지금 하루 1일 생산량이 12밀리언 배럴인데 그것을 하루 10밀리언 배럴로 이제 감산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컨센서스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 3개국의 그 감산 합의, 이것이 언제 돌출될지 이제 모르고요. 지금은 일단 뉴스로는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행 상황이 이제 될 건데, 결국은 이제 원유가 이제 공급과 수요, 그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이 경제 환경적인 이제 전 세계가 락다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는 팍 줄었고, 그 다음 공급은 조금 넘쳐나고, 근데 조금 다양스러운 거는 중국 정부에서 그 원유 재고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공장들이 정상 가동화가 점점 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반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긍정적인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원유 소비는 자꾸 지금 줄어들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9달러,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으면은, 제가 처음으로 진짜 여기 이 원유 상승 여기서 우리 고객들에게 대박을 치게 만들어줬어요. 예. 네, 주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합의가 뭐냐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게 그 볼드모트 관련 의료 장비 소모품, 그것을 비행기 하나 가득 실어갖고 날려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볼 때, 이 원유 감산, 원유 전쟁의 삼각축이
이제 사우디, 러시아, 미국인데 적어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한 편이 됐구나. 그거를 이제 딱 직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원유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 큰 폭 상승할 수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심볼은 원유, USO, ETF, 그걸 딱 찍어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했는데, 수요일 날 밤인가? 밤 11시에 사우디, 러시아가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했다는 이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벌써 WTI가 4% 이미 상승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내일 아침 깨나자마자 전 얼리 마켓에서 무조건 사라, USO를 사라 했는데 그 장 오픈하면서부터 팍팍 튀기 시작해갖고 이틀 연속 튀어갖고 예. USO 기준으로 한 30% 튀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일찍이 잡았던 분들은 적어도 30%는 먹었죠. 그래서 제가 USO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6불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6불만 되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해버리라. 이게 이렇게 뉴스는 터졌지만은 이게 최종 합의까지 갈 때는 이게 또 많은 시간과 지지부진할 거다. 이제 그런 제가 권유를 해갖고 예. 제가 모처럼 만에 하여튼 좋은 일 한번 했습니다. 예. 마음고생 많은 장 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상황이 지금 뭐 비행기도 멈추고 여행도 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완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도 29달러, 30달러는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네.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1000만 배럴 감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뻥 아닙니까? 제가 예.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1200만 배럴 생산해서 1000만 배럴로 낮추면은 200만 아니. 배럴만 감산하면 아니죠.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100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그랬거든요. 200만 배럴이 감산이 아니라. 아마 그 표현이 잘못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from 12 million barrel to 10 million barrel. 아마 그것을 표기해서 아마 잘못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일 생산이 1200만 배럴인데 그것을 1000만 배럴로 낮춘다. 아마 오케이. 그럴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유가가 왔다 그러면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원유 상승 효과는 일단은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사태. 네. 이것이 결국 수요를 억누르기 때문에 이 증시는 크게 상승할 그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원유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 660만 건, 이제 다음 주에는 1천만 건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클리 이제 잡리스 클레임 하고 그다음에 만틀리 나오는 난펀 페이롤하고 이제 두 가지 실업자 청구 건수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위클리예요. 예.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거. 네. 이제 그게 가장 최근의 뉴스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잡리스 클레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 정점을 찍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최근 아주 실업 청구가 활성화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을 이번 목요일에는 찍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에 나오는 수치가 진짜 미국의 맥시멈 실업자 청구 건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그날 이후에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미국의 실업자 수만 보면은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에 피크를 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 경제나 증시의 악재로 지금 작용하는 게 꼭 미국의
뭐죠, 실업자 예. 수, 요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네. 이 실업자 청구권 이외에도 미국의 이 진짜 공포스러운 악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이 볼드모트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더 심화될수록, 개인 파산은 증가할 것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언론에서도 늘 보셨다시피, 미국의 에버리지 성인들이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50만, 한국 돈 50만 원, 여기에 미국 돈 500달러? 네네. 그 정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에 30%뿐이 안 된다. 거의 한 70%는 500달러 미만의 비상금만 갖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계속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이 사태 이전에도. 근데 지금 전부 락다운 상태, 여기 직장 잃고 수입은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크레딧 카드로 지금 계속 연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준다는 1인당 1200달러, 이거는 아직 도착이 안 됐고, 그것도 자꾸 기일이 지금 연기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연명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크레딧 카드로 계속 이렇게, 이제 생활 필수품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파산이 폭증할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예. 커머셜 빌딩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예. 쇼핑할 사람 없고, 이미 있는 사람들도 나가버리고, 여기 렌트도 못 내고 지금 그 상태. 거기다가 좀 더 더 공포스러운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기지 디폴트. 그래서 월가 뱅크들이 추측하는 거는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미국의 개인 주택들 모기지 디폴트가 1,500만 개 정도가 예상된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나 이게 가정적으로나 이게 지금 전부 디폴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볼드모트 사태는 만일 단기적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의 피크를 치고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 개인적인 이 파이낸셜 프로블럼은 이게 진짜 이거는 몇 년이 가도 이거는 픽스가 안 될 거거든요. 지금 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가서 위클리 페이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동안의 엄청난 부채를 금방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적으로 디프레션, 공황 수준의 경제 침체,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하는 월가의 전망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가 그렇게 이 볼드모트가 끝났다 해갖고 V자로 바로 반등한다. 이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증시 침체가 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 볼드모트 사태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지만은 지금 그 외 바깥 환경은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있는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팔기보다는 제가 좀 공고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제가 많은 이제 우리 고객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은 많이 떨어진 주식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최근에 예.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많이 떨어진 거 사면 안 되고요. 덜 떨어진 걸 사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최악의 환경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덜 떨어진 회사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네, 맞습니다. 반토막 나고 70, 80%까지 폭락한 거는요.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걸 사면 안 되고요. 하여튼 우량주 위주, 덜 떨어진 위주, 그런 쪽으로 하여튼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쉽게 V자로 반등은 나오기 어렵다. 이게 말씀이고, 자, 네, 이제 증시 주변 지표를 좀 살펴보면 금요일 주가 하락에도 변동성 지수는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HYG, 그 하이힐드 ETF죠. HYG 수익률은 다시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 증시에서는 추가 하락을 보여줄 만한 그림을 보였지만 VIX는 증시의 상승이라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VAX가 그 정점을 찍은 게 아마 그 8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그죠? 82까지인가? 예, 3월 하여튼 그때 19일입니다. 올라갔었고, 예, 네. 그때가 그 미국의 그 회사채 시장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예, 그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증시 참여자들이 이 공포를 대할 때 증시 하락의 공포보다도 시장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 붕괴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공포스러웠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공포가 가장 심했다고 보고요. 그 직후에 연준에서 일단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그 베일아웃 함으로 해갖고 회사채 시장이 안정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증시가 뭐 몇백 포인트 하락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하락으로 보고, 일단 그 증시 참여자들이 볼 때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지나갔다. 이제 그래서 그 현재 뭐 지금 VIX 45 뭐 이 정도 50 이 정도 수준도 대단히 높은 그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최악의 공포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VIX가 이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파산의 공포는 그 연준의 개입으로 상당히 사라졌기 때문에 증시 지표에서 앞으로 VIX 지표를 굳이 중요시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그 연준의 그 적극적인 개입 그 덕분에 전에 그 주식시장에 하루 10% 그냥 다우존스 이제 1000포인트씩 예, 그냥 일상적으로 업앤다운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럼 보면은 그 증시 2%, 3% 이 정도에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변동성이 이제 다운됐다. 네. 이제 조금 증시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HYG 이 수익률은 하락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에서 베일아웃 하는 것은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지 이 정크펀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그 디프레션으로 심화되면 될수록 결국은 연준은 그 투자 적격 등급들은 베일아웃 했지만은 이 정크펀드 쪽은 그냥 뭐 강제로 대청소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가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상태로 놔둘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이힐드 정크펀드들이 하락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증시 안에서도 이 자본력이 탄탄한 그 우량주와 그 자본력이 약한 그 소규모 그 기업들의 주가의 그 증시 전체가 하락할 때 증시 그 하락 폭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만 봐도 진짜 이게 스몰 기업들, 좀비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스스로 정화되지 않을까. 지금 연준 그것을 오히려 방치함으로 해갖고 이 미국의 경제 증시 환경 자체를 좀 더 개선하려는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에서 볼 때는
VIX보다는 HYG 이 수익률을 좀 더 중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상당히 진정돼 나가는 그런, 네, 현재 최근의 정치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상당히 그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지난번처럼 10%, 뭐 12% 이렇게 등락은 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그 증시가 그렇게 변동성이 진정된 상황에서 하락한다 해도 VIX는 그렇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아침이죠. 뜬금없이 24만 명 사망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자, 증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나쁘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이 볼드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 같다라고 좋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 볼드모트 사태가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다운플레이 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거뜬하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은 그냥 뭐 독감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터치했는데 점점 더 심각하게 되고 지금 연준이나 뭐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돈을 쏟아부어도 정신은 안 살아나잖아요. 예.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러면서 지금 그 백악관 그 태스크포스의 매일 그 데일리 그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등장해서 이제 그 브리핑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경제적인 증시 이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언론, 기자, 카메라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적극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방향도 해주고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또 카메라에게 자주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친근감을 느끼고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조사에 의하면은 그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지금 취임 이래 최고로 올라갔다. 지금 그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뭘 감추고 회피할 게 아니고 이제는 사실 그대로 다 내놓고 그런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능숙능하게 잘 이용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은 좀 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연준이고 정부 위에서 다 해도 이 주가는 안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현실 인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금 가격과 달러화 인덱스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내렸고 이제 다시 데드캣 바운스 하면서 이제 다시 하락하느냐 옛날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갈 거냐의 위치에 와 있지만 골드만 보면 뜬금없이 되게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금 시장은요. 지난번에 그 증시가 대폭락할 때는 헤지펀드들이 마진콜 때문에 있는 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금값이 이제 그때 잠시 폭락했었던 거고 최근에 다시 금값이 또 주춤했던 그거는 이번에는 이머징 국가들이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있던 금을 또 파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년째 금 최고 바이어였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제 금 매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석유 가격 하락을 해서 이제 국부 유출이 염려되기도 하고 외환 보유고도 걱정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은 이제 매입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일단은 금 가격을 움직이는 한 축이 이제 그렇게 한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달러의 강세와 금 가격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세계적인 이 락다운 상태 이거 이외에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머징 국가들의 부도 우려. 이것을 제가 지금 눈여겨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IMF에다가 베일아웃 신청했어요. 예, 신청했고 그 다음에 인디아 우리가 인도라고 그러죠. 인도 거기 지금 아주 지금 대단히 불안한 상태고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그 통화들이요 엄청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일 어느 이게 지금 한두 개 국가들이 국가 부도에 직면하면은 IMF나 또 미국 연준이나 이것을 베일아웃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쓰나미로 번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연준에서 레포 시장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한테도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머징 국가들의 부도 우려 이것을 좀 진정시키려고 아마 연준이 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다른 나라들의 이머징 국가들의 국가 부도 사태가 나면 결국 이것도 미국에게 엄청난 파장을 주기 때문에 연준이 레포 시장까지 열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금 가격 달러 이게 국가 부도가 우려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달러 부족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점점 강세가 되고요. 그 다음 이런 나라들이 또 이렇게 불안해하게 돌아가니까 금 바이어들도 이걸 금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어. 그래서 이 금 가격이 지금 하루는 올라갔다 하루는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업앤다운 조금 금 시장이 조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머징 국가들의 국가 부도 이것을 진짜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것이 진짜 현실화됐다 그러면은 진짜 이번 증시 폭락 사태는 바닥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안 될 상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저보다 더 보수적이 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마음에 우리가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재정 지원 의회에 통과하면서 기업들에게 대출 시장을 열어뒀어요. 그런데 지난번 보잉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바이백 제한도 있지만 CEO들이 임금 인상을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자금 신청을 하지 않고 사금융 쪽으로 넘어가면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보잉의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보잉은 사금융 쪽으로 이제 줄을 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아직도 캐시는 좀 남아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잉이 737 맥스 그 문제로 해갖고 지금 이번 이 사태 이전에 이미 지금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빚
비판가들은 잘 하고 있는데도 이번 사태로 맞이해갖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은 그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이미 이 사태 이전에 자기들 잘못으로 그 기업이 나쁜 상태로 내려온 이런 기업들, 보잉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구제해줘야 되느냐 이제 비판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잉 안에 그 이사진들은 뭐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더 급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들 인건비도 안 나오고 뭐 그 배당금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앞선 자기들이 그 뭐 특별 그 배당금 받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자기들은 뭐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혹시 이번 사태가 좋게 끝나고 정상화 길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그런 족쇄를 안 차고도 이제 해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이 있을 거고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국민 세금의 그 구제금융을 받으면은 각종 제약이 다 따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마지막까지 버텨보자. 근데 이제 연준이나 그 재무장관이나 항상 하는 얘기는 그래 당신들이 어디까지 하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라. 그러나 나는 여기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항상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아마 마지막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것이 증시의 그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 이거는 조금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미 의회에서 인프라 투자나 추가적인 재정 정책에 특히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3,500억 달러 지원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만 봐도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추가 재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는 증시에 좀 양호한 그 우군적인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연준이나 의회, 정부 지금 세 기관에서 합동으로 미국의 그 경제 하락을 막으려고 온갖 지금 노력을 다 하고 또 인프라를 깔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이번 사태가 조기에 이제 피크를 치고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현재 상황은 누구더라 그 CDC의 그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의 볼드모트 사태는 지금 아직도 초반전이다. 이게 중반전도 아니고 초반전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하자. 이제 그것만 볼 때 지금 뭐 의회나 뭐 정부나 연준이나 무슨 정책 무슨 돈을 퍼부어도 지금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그 인프라 2 트릴리언 달러 인프라 그 비를 지금 대안했지만은 결국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당장의 효과 이것도 이게 합의안까지 가려면 뭐 몇 달이 걸릴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정치적 휴합이 아닐까. 11월 말을 향한 정치적 그 이득을 챙기기 위한 제스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금 평가절하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40분이 다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만 계속 드렸는데, 조금 반가운 소식은, 월가의 그 스마트머니들은 현재 그 증시의 그 수준을 상당히 적절하다. 지금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그것이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제 역할을 다 해갖고 연준이 이 시스템을 정상화로 돌려놨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신뢰감. 그 다음에 이 볼드모트 사태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근본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한 그런 데미지 준 게 아니고, 템포러리 그냥, 데미지로서 충분히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매니저블 하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그 스마트 머니들은 뭐,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뭐 매입하진 않지만은 현재 주가는 적정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더 내려가면은 그때마다 매입하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예, 그렇게 월가 분석이 나왔고요. 현재 그 미국 증시 SPX 기준으로 지금 얼마에 끝났죠? 2,300분인가요? 예. 잠깐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하도 업앤다운 심하게 갖고 얼마로 끝난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2,488인 포인트네요. 네. 예. 그 지금 최근에 그 경향 보면은 그 상단은 2,630, 하단은 2,450. 요 사이 박스권에서 지금 업앤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최저점에서 일단은 바닥을 찍은 깎고 다시 2,550 내지 2,600 정도까지는 다음 주에 상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만일 거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증시가 조금 상승으로 기울 수 있지만은 만일 2,550이나 2,600을 못 뚫고 올라가고 거기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단기 박스권의 2,450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W자 그 바닥인 2,200 정도 그걸로 향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이 SPX가 2,550이나 2,600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냐, 거기서 꺾여 내려갈 것이냐. 만일 꺾인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박스권 하단을 뚫고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은 이 볼드모트가 다 쥐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확산될 건지, 얼마나 길게 갈 건지. 예. 미국 상황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월가의 그 유명 분석가들도 이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대를 알질 못하기 때문에 뭐 지피지기면 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인데 우리가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낙관적,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 근데 월가의 그 투자 뱅크들의 분석가들 중에 그 불과 베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지난 일주일 그 흐름을 보면은 불 쪽에서 항복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베어 캠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 이게 4월 30일로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다시 연장되느냐의 싸움에서 주가가 안정될 것이냐 다시 한번 하단으로 내려갈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뭐 제가 장황하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도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도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로지 보는 건 차트뿐입니다, 지금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토마스 힐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 추리닝을 탐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직접 사왔던 옷입니다. 제가 아끼는 옷이니 욕심내면 안 되겠죠. 다음 한 주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느낌 왜 그런지 월요일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